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라는 감옥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어요. 사진으로 보실게요. 바로 이런 곳인데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배로 한 조금만 가면 되는 곳에 섬으로 돼 있는 곳인데요. 그 섬 위에 세워진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탈옥하기가 힘들겠어요. 미국 정부에 의해서 연방 감옥으로 지정이 됐고요. 여기에는 미국 조직폭력배 두목 알카포네, 그리고 유명한 살인자 로버트 스트라우트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미국 역사상 유명했던 강력 범죄자들을 수감해 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사진 보실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알카트라즈의 좀 자세한 그 감옥의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알카트라즈 감옥이 유명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긴 탈출이 절대 불가능한 감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죄수들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하긴 했지만 그게 항상 실패로 끝났고, 공식적으로 알카트라즈 감옥을 탈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는 물론 공식적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여기에 미스테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알카트라즈가 감추고 싶은 사건일 수도 있죠. 때는 1962년 6월 여름밤이었어요. 죄수 3명이 섬을 탈출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탈출 계획은요, 분명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닐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FBI가 왔어요. FBI에서는 탈주범들이 분명 이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익사했을 거라고 발표했죠. 왜냐면 이 섬에서 빠져나가려면 수영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장비로 수영을 해서 가요? 아니야, 탈옥 못했어, 죽었을 거야 라고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과연 FBI의 발표대로 그들은 탈출에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모두를 속이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1962년 6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교도관들이 기상점호를 해요. 그래서 기상점호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중 죄수 3명이 돌연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져버린 그 침대에는 무엇이 남아있었냐? 바로 이 죄수들의 머리 모형이었어요. 사진으로 보실게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 죄수 3명은요, 자신의 침대에 정교하게 만든 사람의 머리 모형을 올려놓고 이불로 그걸 덮어놓고 도망갔어요. 좀 웃기죠? 근데 이게 흑백 사진으로 봐서 웃긴 건데요. 이거를 제가 컬러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조금 섬뜩하실 수도 있어요. 석고 모형으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머리를 거기다가 씌워두고 이렇게 덮어두다 보니까 보통은 교도관들이 저녁 점호를 하고 나서 1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감옥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죄수들을 감시를 하죠. 그런데 이 죄수 3명이 사실은 그냥 모형만 있다라는 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탈출 경보가 울려졌고요. 간수들은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다 확인해 봤어요. 동시에 섬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샅샅이 수색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자, 이제는 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주에도 알리게 돼서, 시에도 알리게 돼서 이게 최대 규모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FBI, 해상경비대, 고속도로 경비대, 보안관, 여기다 지역 경찰들까지 다 수색에 동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수색을 하는데 영 성과가 없어요. 그들이 찾아낸 거라고는 탈출에 사용된 물건들, 그것만 발견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샌프란시스코 이 해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였어요. FBI는요, 당시에 혹시 누군가 차량을 도난했거나 주거에 침입했거나 먹을 거 얻으려고 또는 옷을 가져갔거나, 왜냐면 입을 옷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작은 사건까지도 혹시나 이들과 연관되지 않을까 모두 샅샅이 조사했지만 이들과 연관된 사건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죄수들
니들 정말 아는 거 없었어? 이거 하루 이틀 준비해서 나간 거 아닐 텐데 니들 진짜 이 탈옥 사실 몰랐어?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다 침묵으로 일관해버렸어요. 그러다 탈출 이틀 후에 1962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죄수 한 명이 FBI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사실 3명의 죄수가 탈출을 했지만 그는 이 탈출팀의 4번째 멤버였다고 해요. 근데 결국 자기는 탈옥하지 못한 채 감옥에 남겨졌죠. 그의 이름은 알렌 웨스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이 머리 모양 보셨죠? 이 머리 모양 보시면 4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 얘기인 즉슨 죄수 4명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간 건 3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 못 나간 건데 그게 바로 알렌 웨스트였던 거예요. 알렌 웨스트는 1957년에 이 알카트라즈에 수감이 됐고요. 사실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래요. 그래서 이 간수들 사이에서도 좀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갑자기 사담인데요. 사실 이쪽 사진만 봤을 때는 인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공격적인 성향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 어쨌든 범인은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알카트라즈 감옥은 총 4개의 건물이 서로 등을 맞대고 한 건물당 3층 정도의 높이로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수십 개의 감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감방 뒤로는 20cm 정도 되는 콘크리트의 벽이 있었다고 해요. 그 뒤에는 감방 건물의 맨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관이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감방과 감방 뒤에 20cm의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만 지나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감 오세요, 여러분? 콘크리트만 뚫어내면은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알카트라즈 감옥 같은 경우는 죄수들이 직접 지은 거예요. 외부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죄수들이 다 이걸 꼼꼼하게 지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편차가 있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가 그 죄수 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의 벽은 되게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의 벽은 콘크리트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웨스트가 알아내게 됐어요. 어떻게 알아내냐? 이 웨스트가 평소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아요. 평판도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도관들이 얘한테 막 먼지 청소, 뭐 이런 잡다한 청소를 얘한테 되게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도 청소를 도맡아 하다가 어느 날 이 콘크리트에는 분명히 강과 약이 있다라는 이 약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이걸 절호의 기회로 알아냅니다. 자, 그러다가 더욱더 그에게 행운이 찾아와요. 복도를 청소하다가 죄수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환풍구 쪽에서 녹슨 톱날과 줄 같은 거 있죠. 그걸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마도 전에 누군가가 탈옥 시도를 하다가 여기다 환풍구에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가 아싸 이거다 하고 그걸 다시 그 자리에 잘 숨겨놓고는 탈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먼저 탈출을 혼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같이 할 자신의 팀원들을 물색했고요. 적합한 인물들을 찾던 와중에 존과 클래런스 형제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형제였어요. 자, 이 두 형제는요, 일단 체격이 건장했고 건강했어요. 헤엄도 잘 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똑똑한 머리 쓰는 타입들은 아니었다고 해요. 형인 존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교육 수준이었고요. 동생 클래런스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교육 수준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들은 굉장히 어설픈 강도짓을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들이 다른 곳에서 원래 탈옥을 시도하다가 해서 원래 죄 자체는 무겁지 않은데 탈옥을 시도했다는 것 이유 때문에 알카트라즈로 오게 된 거죠. 사실 이 앨런이 이들을 멤버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제어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이 형제는 웨스트의 계획에 동참을 했고 그들에게 이제 서로 안에 공유를 해요. 정보를 뭐냐? 지붕 밑에 환풍구를 통해서 옥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멤버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멤버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남자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4명의 탈옥팀이 드디어 완성이 되죠. 프랭크 모리스는 미국 교도소의 탈출 마법사로 유명했어요. 이미 10대 초반부터 마약과 강도 전과가 있었고 1960년 1월에 알카트라주에 오게 됐죠. 사실 그는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감옥 시설에서 탈출을 했던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야 얘는 도대체 탈출 너무 잘하니까 알카트라즈에만 얘가 있어야 탈옥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보내진 거래요. 실제로 그가 IQ 133으로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탈출을 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이 4명의 사진을 제가 좀 나열해 둘게요. 먼저요, 탈옥의 1단계였어요. 이 앵클린 형제 중에서 동생, 바로 이 사람이 식당에서 숟가락 하나를 훔쳐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콘크리트 바닥을, 벽과 바닥을 파기 시작하죠. 요거 파진다. 콘크리트 약한 부분이라서 파져 하니까 다른 멤버들도 수저를 더 많이 훔쳐와서 각각 자기 감방에 환풍구 옆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점호가 오후 5시 반이에요. 그런데 9시 반까지 완전히 잠이 드는 점호 때까지 이들은 계속 구멍을 파는 일을 해요. 특히 저녁 6시에서 7시까지는 구멍을 더 열심히 팔 수 있었대요. 왜냐면 이 시간대는 많은 죄수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막 시끄럽게 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노느라 정신없잖아. 그때 이 넷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방에서 계속 환풍구 벽에 구멍을 내면서 이 바로 뒤에 있는 옥내관 복도로 들어가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구멍을 파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또 이상하게 요 감방의 그 위치가요, 요 4명이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혹시 이렇게 막 파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들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한 명씩은 돌아가면서 망을 봐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감방 좌우에 누가 오는지를 살피고, 그 영화에서 막 보던 거 있잖아요. 막 한 명이 막 거울로 막 이렇게 보다가 야 온다 이러면 옆에 방이니까 다들 갑자기 멈추고 숨겨놓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와, 난 그저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파고 남은 그 콘크리트 조각들, 시멘트 조각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샤워할 때 물에 흘려보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생긴 구멍을 제가 증거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수저로 파낸 기적. 수저로 저렇게 파낸 거예요. 저 구멍을 파내고 저걸 따라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4명이 다 이거를 방마다 환풍구 옆에다 이걸 파놓고 있었다면 분명히 교도관이 와가지고 이런 큰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썼어요. 이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숨기기 힘들어지자 4명 다 종이에다가 가짜 창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를 덮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 참고 사진이에요. 자, 요 앞에 있는 게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안에다가 뭐 이렇게 철창 부분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요거를 교도관이 오면 그 위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게 너무나 고퀄리티로 만들어져가지고요. 사실 간수들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환풍구 옆이 펴지면서 이들이 다 작업장으로 몰릴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각자 도망을 가자고 이 환풍구 옆을 파낸 게 아니었어요. 이 벽 뒤에서 작업장이 있어요. 같이 3명이, 4명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감방에서 10m 정도만 걸어가면 그 위치가 있었고요. 얘들이 여기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 하냐?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 탈옥에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위치 또한 이제 반대쪽에서는 간수한테 보일 수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사실 여기에서 앨런 웨스트는 감옥의 도색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작업장이 보이는 위치쯤에 가가지고 막 먼지가 일어나도록 바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먼지가 계속 나니까 다들 화를 내죠. 그러니까 웨스트가 내가 도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먼지를 털어내야 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작업장 요 부분 여기 이불로 그럼 좀 가려놓자.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불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도소 측에서는 뭐 내가 이불로 덮으라고 했고, 근데 사실 이들의 꿍꿍이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뭘 할 작업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머리 썼다니까요. 실제로 간수들을 제외한 다른 많은 죄수들은
이 웨스트의 작업장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일부의 그들의 탈출 계획을 도와줬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이 머리 있죠? 이 머리카락 만들고 모형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 수 있게 그 안에 들어가는 붕대 같은 재료도 구해줬고요. 색칠도 도와줬고요. 가짜 머리가 근데 사실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들이 건물에서 탈출을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안까지 못 타고 갈 거예요. 구명조끼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명조끼를 만들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 보안이 심한 교도소에서 구명조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거 진짜 여러분 기가 막혀요. 감옥에서는요, 비옷이 있대요. 그런데 원래 죄수복은 한 사람한테 2개씩만 가는데 비옷 경우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비옷을 모아오는 거예요. 비옷 잊어버렸어요 하고 하나 더 받아오고. 그래서 이 비옷을 모아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방수 조끼를 만듭니다. A란 죄수가 비옷 입고 밖에 나가서 이 탈옥팀한테 비옷 벗어주면 얘들은 그 비옷 받아가지고 이거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모아낸 비옷이 50벌 이상의 비옷이래요. 이 50벌이면요 4명의 구명조끼 만들 뿐만이 아니라 구명보트까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조끼만 만든 게 아니라 구명보트까지 만들었어요. 일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처음에 대장이었던 이 알렌 웨스트가 자기 감방에 이걸 이렇게 이제 수저로 콘크리트 벽을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을 처음에는 너무 크게 팠대요. 그런데 이게 들킬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져와서 다시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시멘트로 좀 덮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탈옥을 하겠다고 하기로 한 막바지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일단 구명 보트 완성됐어요. 구명 조끼 완성됐어요. 모든 탈출 장비들 다 완성됐어요. 근데 오직 이 웨스트의 방에서 빠져나올 이 구멍만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탈출 당일 62년 6월 11일 저녁 8시쯤에 4명의 죄수는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알렌 웨스트는 그때까지도 구멍을 넓히지 못해서 탈출에 실패해요. 그리고 나머지, 얘 탈출 실패했어요. 얘 못 나가요. 그럼 모리스 하고 이 형제는 감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눕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불이 꺼졌어요. 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머리 모형을 올려두고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간수들이 전등 켜고 인원수 체크하지만 가짜 머리밖에 안 보였겠죠. 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걸리지 않는다면 어쨌든 아침까지는 삐용 소리가 울리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환풍구 뚜껑을 엽니다. 이미 나사는 다 잘라놨어요. 큰 어려움 없이 옥상에 올라가게 되죠. 그들은 옥상에서 나와서 다시 계단 밑으로 내려가야 했고 수영을 해서 또는 보트를 타고 여기 물을 건너가야 돼요. 여전히 탈옥의 길은 길고도 멀죠. 물론 등대지기에게 발각당할 위험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요. 장비 챙겨 들고 그 감옥 건물의 가장자리로만 이동해가지고 통풍관 타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카트라즈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옷으로 만든 구명보트, 구명조끼에다가 바람 넣었죠. 그래서 구명조끼 입고 구명보트 타고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엔젤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었대요. 일단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샌프란시스코만의 구명보트를 띄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야기예요. 웨스트 같은 경우는요, 알렌 웨스트는 억울하잖아. 나만 지금 탈옥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저로 열심히 콘크리트 벽을 막 부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미 구명보트는 떠났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할 수가. 자, 미국 역사상 이 탈출범 3명에 대한 행방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FBI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이 3명이 나가고 나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바로 이게 그 편지인데요. 편지 안에는 3명의 사인과 함께 하하 우리가 해냈다 라는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FBI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리가 없죠. 이 그 편지에 있는 지문과 글씨체를 다 대조해봤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3명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FBI는 결국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익사했다고 공식 발표하게 되죠. 왜냐? 구명 보트가 남아있었어. 잔해가 있었어. 구명 보트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이 구명 보트는 이들이 타고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중간에 바다에 빠져 다 죽었고 이 구명 보트만 떠내려 온 거야. 이들은 시신이 발견이 안 됐으니 죽은 거야 라고 했지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알카트라즈에선 이 일을 계기로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6개월 후에 감옥에서 또 다른 2명이 탈출을 하려고 해요. 톱으로 창문을 뜯고 탈출하려고 했고 절벽을 타고 내려오던 중 여기가 보통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형이 험해요. 그래서 한 명이 다리 골절을 당하면서 낙오됩니다. 나머지 한 명이 수술용 장갑 아시죠? 장갑 끼는 거 거기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요. 구명조끼처럼. 그리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다리 금문교 바로 밑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로 발견되죠. 그들은 결국 탈옥의 전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알카트라즈 감옥. 여긴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옥수들의 준비 과정 같은 거 있죠. 그건 제가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알카트라즈에 가시면 이제 모형들이 잘 만들어져 있대요. 여기서 어떻게 죄수들이 살았는지 그냥 관광지가 된 거예요. 탈옥이라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카트라즈에서 이 3명의 탈옥은 기적이었고 이후 전설이 되었습니다.